온 가족이 다른 알바를 하면서 그 돌려막기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계에 이르러서 보증서를 끼고 저금리 대출을 많이 내줬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준 건 아니잖아요. 권리금 1, 2천이라도 받아서 팔고 싶은데 월 1,000만 원만 벌어도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억지로 통과해봤자 이런 분들은 어딘가에 취업하는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어쩔 수 없죠. 가라앉는 사업이 다시 살아나진 않거든요. 깨끗한 신용도 한계쯤은 필요하잖아요. 최근에 언론에서 자영업자들 폐업, 자영업자들 몰락의 시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차피 절반은 자영업자고 절반은 근로자들이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영상인데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수억 원의 대출을 내서 목욕탕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하필 2019년도였던 거죠. 그리고 곧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목욕탕 매출이 수직 급락을 하게 되죠. 매출이 너무 적어서 사업도 계속 적자를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모아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거나 아니면 온 가족이 다른 알바를 하면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돈 벌어서 사업에 부족한 돈을 메꾸어 놓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목욕탕에 들어가는 전기세까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경영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코로나 팬데믹과 고금리를 지나오면서 지금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식당이나 학원이나 목욕탕이나 헬스장 같은 개인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고 매출이 반토막 나거나 장사가 힘들어져서 그때 자영업 대출을 받아서 버티다 지금까지 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는 사례들이죠. 코로나 그 당시에 영업시간은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모이지도 않고 회식도 안 하고 그 팬데믹이 곧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버텨보려고 정부에서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대출을 내주니까 21년도, 22년도, 23년도 대출을 내서 돌려막으면서 버티다가 그 돌려막기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계에 이르러서 개인회생과 파산을 알아보시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 자영업자분은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정부가 그 당시에 문 닫아라, 집합금지, 영업금지를 해놓고 소상공인 대출을 내줬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처음 대출을 내줄 때는 1.5%의 저금리로 자영업자들 구제해주겠다고 대출을 내줬었는데 지금은 그 대출 금리가 3.7%를 넘어갔다. 이분은 양호하신 분이고 제가 실제로 만나는 분들은 뭐 7%, 12%, 15% 이런 대출도 많이 쓰시거든요. 코로나 당시에 자영업자들이 급격하게 힘들어지니까 그냥은 대출받기 힘드니까 정부의 지원하에 보증재단이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을 서주고 1%에서 3%대의 저금리 대출을 많이 내줬는데 자영업자들 1억에서 2억 정도 대출을 받은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금리가 2배, 3배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자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더 이상 자영업을 버틸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상권에 있는 포장마차나 식당이 6개가 매물로 나왔고 노래방이 5개나 매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봐도 2019년에는 686조밖에 안 되던 것이 2023년도에는 1052조 원으로 거짓말 약간 못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방금 노래방 사장님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사례죠. 코로나 때 노래방, 학원 이런 데 전부 영업 정지가 되니까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일단 자영업자들을 살리려고 보증서를 끼고 저금리 대출을 많이 내줬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준 건 아니잖아요. 증여는 아니고 대출을 해준 거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된단 말이죠. 2023년부터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니까 빌릴 때는 저금리였는데 한 달에 지급하는 이자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장사는 여전히 안 되는데 나가는 비용은 자꾸 늘어나니까 자영업자들이 급격하게 힘들어졌다. 저분도 말씀하시는 게 동네에 내놓은 가게가 10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권리금 1, 2천이라도 받아서 팔고 싶은데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은 문의 전화는 하나도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죠. 2019년도에는 월 매출을 5천만 원까지 올리던 고깃집이었는데 2020년, 21년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월 매출이 1,0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이분도 전형적인 사례죠. 가끔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장사 안 해보신 분들이 질문을 하면서 월 1,000만 원만 벌어도 많이 버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월급 1,0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게 맞는데 이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매출하고 순이익은 다르죠. 매출이 반토막 나면 그 달에는 상당한 적자가 발생한 거죠.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기 전에는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순이익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잖아요. 개인회생은 분할해서 변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변제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변제를 할 수 있죠.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이 나와도 월세나 인건비, 재료비 이런 걸 지급하고 비용을 다 빼고도 순이익이 200만 원 정도, 최저 시급 정도는 나와야지 개인회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출 2천만 원에서 비용 빼고 순이익이 200만 원 남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인 생계비 135만 원을 제외하면 매월 65만 원씩 3년을 변제하시면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받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본 구조이거든요. 한편 한 달 순이익이 300만 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부양할 자녀가 한 명 있다면 300만 원 빼기 2인 생계비 220만 원은 월 80만 원씩 3년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 나오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월세 내고 재료비 주고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거나 적자다. 이런 분들은 회생이 어렵죠. 본인이 원하신다면 한두 달 무리해서 매출을 약간 늘려서 순이익 늘린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통과하셔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억지로 통과해봤자 그 순이익이 유지가 안 돼버리면 어차피 변제를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통과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유지 가능한 영업이익, 순이익이 나온다는 걸 전제로 개인회생이 가능하니까 순이익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 사업을 계속할지 다른 데 취업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은 힘들지만 이번 달부터 다음 달부터 열심히 장사를 해서 비용을 빼도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남길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그 개인 사업자로 개인회생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운영해봤자 10만 원 남기기도 힘들다.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적자를 볼 것이다. 또는 돈이 약간 남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이 장사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어딘가에 취업하는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취업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이든 관계가 없으니까 거래처 사장님 가게에서 근로하셔도 되고 다른데 아는 가게에 가서 취업해도 되고 알바하셔도 되고 비정규직 하셔도 되고 일용직 하셔도 되고 쿠팡 택배 하셔도 되고 배달의 민족 배달하셔도 됩니다. 어떤 일이든 좋으니까 실제로 돈을 벌기만 하면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소득을 합치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개인 장사하는 것을 접을 건 아닌데 여기서 한 달에 순이익이 50만 원 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퇴근하고 배달해서 150만 원 벌어서 합쳐서 200만 원 소득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가 개인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취업을 할지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체크하실 사항은 가족 돈은 더 이상 끌어들이시면 안 됩니다. 형편이 너무 궁해서 당장 급해서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5천만 원 받아서 그걸로 내 사업에 투자했다. 만약에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아직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성인이 된 자녀들 명의로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안 되기 시작한 자영업이 이미 돌려막기에 빠진 자영업이 배우자가 대출 5천만 원 빌려서 투자한다고 해서 가라앉는 사업이 다시 살아나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 5천만 원 대출은 몇 달간 기존 채무 돌려막기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개인회생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회생은 재판 6개월 정도 하면 변제금 결정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새로운 장사를 하시든 새로운 취업을 하시든 뭔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도모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신용도 한 개쯤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배우자든 자녀든 간에 그 사람들 명의로 대출받아서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그분들 신용은 최대한 깨끗하게 온전하게 신용불량 되지 않도록 지켜놓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팬데믹과 지금의 고금리 위기를 겪고 자영업이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항 세 가지를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